안녕하세요. 핫클립 진행의 허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솔입니다. 혜솔씨, 요즘요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만 했던 고민이 아니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뭐 계절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요, 예전에는 남성분들만 고민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출산 스트레스 때문에 여성분들의 머리도 많이들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머리만 감고 나면요, 머리가 듬뿍 빠져서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면 방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아침에 주로 머리를 감았는데요. 사실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편이 좋다고 해요. 왜요? 하루 동안 쌓였던 먼지나 스프레이나 왁스들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방법을 꼭 사용을 하고요. 저녁에 머리를 감았으니까 잘 말리고 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또 특히나 뜨거운 드라이기보다는 자연풍으로 말려주는 게 좋겠죠? 네, 이 방법 꼭 실천하셔서요, 탈모 예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건강한 소식 가득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핫클립 출발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오색찬란한 봄을 맞이할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이제 차량도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머지않아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차량들이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CNM 핫클립에서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차량에 쌓인 미세먼지는 물론 오래 묵혀둔 차량 내부의 세균까지 오늘 확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청소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겨울 내내 묵혀둔 먼지도 있고 냄새도 나서 이제 섬유 탈취제로 청소하고 있었는데 왜 문제 있어요? 탈취제나 살균제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리는 것입니다. 그냥 뿌려두면 알아서 말리는 줄 알았는데 잘 말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냥 뿌려두고 차문을 닫아두시면 오히려 시트에 먼지, 세균, 진드기들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뿌려두신 다음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1시간가량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트라든지 발 시트에도 잘 뿌렸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만 두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잘 말리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가죽 시트가 있는 차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가죽의 얼룩을 제거하시려고 콜드크림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보다는 가죽 전용 클리닝 제품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가죽의 묵은 때를 벗겨낼 때 주로 오래된 화장용 크림을 사용하시죠. 이런 경우 오히려 크림이 산화돼서 악취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가죽 전용 클리너를 구입해서 가죽 시트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시트 청소만 해줬는데도 문 딱 열었을 때 향기로운 향기가 나니까 운전할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히터를 한겨울 내내 잘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 조금씩 따뜻해져서 6월 정도까지는 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히터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겨울철 혹한이나 혹은 성해 제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는 항균 필터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 히터를 한번 동작을 하신 다음에 냄새를 맡아봐서 악취가 날 경우는 그 항균 필터를 확인하셔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냉각수는 언제쯤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 그 시기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 언제가 좋을까요? 냉각수는 보통 1년이 지나거나 혹한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소모가 돼서 부족하거나 혹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상태를 보셔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오염됐을 경우는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우리의 시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하면 와이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겨울 내내 잘 사용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소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와이퍼를 동작할 때 소음이 난다면 그것은 와이퍼 블레이드에 있는 고무 끝이 마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대로 둔다면 차량 유리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와이퍼와 함께 빼먹을 수 없는 게 워셔액인데요. 네. 워셔액은 겨울용과 여름용 그리고 사계절용이 있는데 각각 어느 점이 틀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어떤 그 워셔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주로 워셔액이 구애를 받는 것은 얼음점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제외한다면 사계절 유행이 제일 무난하겠죠. 그리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꼭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타이어 공기압의 경우 체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은 겨울철 결빙이나 폭설로 인해서 낮춰놨던 타이어의 공기압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타이어 표면에 있는 홈을 보고 홈에 이물질이 너무 많은 경우나 혹은 마모가 많이 되었을 경우는 타이어를 교체 혹은 정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차를 하다 보면은 이 겉모습만 닦기 마련인데 이제 앞으로 세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타이어 점검까지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점검까지 마치고 나니 브레이크에 눈길이 가는데요. 브레이크 점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겨울철에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참 많이 밟았는데요. 이제 이 브레이크 패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액이 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액은 전문가만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운전자도 어떤 가벼운 증상이나 어떤 상태 파악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가 되면은 소음이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동하셨을 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패드의 마모 상태는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도 엔진룸 내부에 있는 탱크의 잔량을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잔량의 눈금이 맥스와 미니멈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눈금이 미니멈에 가까울수록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핫클립에서 알려드린 차량 점검과 청소 방법 숙지하신다면 봄맞이 드라이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겨울철에 비해 봄철 차량 정비는 소홀할 수 있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멋진 나들이를 위해서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취업 대란, 가계대출 증가, 물가 상승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리는 요즘인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대란이 참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장 기업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 두 분을 만나 뵙고요. 회사 성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SNS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A 플러스 미디어의 김한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 플러스 미디어의 디자인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과 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열정과 패기만 가지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케팅과 홍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 네, 마케팅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2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설립 후 6개월 만에 법인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12개의 전국 지사와 14개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사전조사와 철저한 준비들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시작을 할 때는 준비 과정도 참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배운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이 회사를 설립을 하실 때 그 컨셉이 마케팅을 디자인하라 라는 목표로 설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이 마케팅과 디자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고 10여 년 동안 미술학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백제문화재 포스터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 동안 마케팅과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케팅과 디자인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모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7년간 본 성가대 이렇게 지휘를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목소리와 톤을 가진 사람들의 음색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그동안에 그 17년간 해왔던 노하우들이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케팅과 미디어를 접목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전공자분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또 노하우를 쌓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정말 디자인과 마케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차리시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좋은 인재를 모집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인생이 그러하듯 회사 생활도 고비가 있게 마련인데 회사원이라는 위치가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비를 함께 넘기려면 동료애도 생기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생기면서 비로소 내 회사, 내 직장인이 되는 건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좋은 인재, 한 식구가 될 회사 가족들을 모시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태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하는 경향도 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저처럼 이직을 먼저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잘 다스리고 가족처럼 케어하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회사가 급성장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급성장할 수 있을지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또는 창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준비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 박람회나 중소기업 박람회를 가면 나름 제품력과 기술력이 다 있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다고 그분들이 광고를 안 하느냐? 나름 다른 매개체를 이용해서 다 광고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광고라는 게 비용 대비 노력 대비 효율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닌 키로수가 무려 7만 5천 킬로나 됩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많은 조사와 발로 뛰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다녔는데요.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광고가 참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격 대비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몇 가지 결점을 찾아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바일 소통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모바일 소통 플랫폼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마케팅을 하려면 기획과 디자인과 홍보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함축을 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요. 요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정보들을 남들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광고 중에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아서 또 내 이웃에게 소개해준다면 더 좋은 광고 기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 또 다른 전략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돌려보듯이 저희가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참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상담 노트, 그다음에 뭐 영상, 많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에서는 SNS 상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도 어떠한 SNS 상에서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나의 고객들이나 앞으로의 가망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솔루션을 가지고 상품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가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6가지 기법이 있고요. 이 안에 또 7가지의 이벤트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어떠실지 그 포부가 궁금합니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크루즈 여행을 가는 수 있도록 회사를 성장시키고 질적으로 나아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더불어 저희 회사의 마케팅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가서 세계에서 우뚝 서는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디자인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은 시장조사와 환경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조사와 환경조사를 통해서 열악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성공은 발로 뛰는 자의 몫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인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성공은 바로 뒤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솔 씨 요즘에 운전 실력 많이 늘었어요? 여전히 능숙하지는 않지만 집중해서 운전하려고 핸드폰 사용도 자제하면서 열심히 운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핸드폰 사용뿐만 아니라 DMB를 시청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무심결에 DMB를 켰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집중하기 위해서 DMB도 꼭 끄고 운전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서도 안전벨트를 꼭 매시는 거 기억하세요. 네, 나만의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핫 클립!